B씨는 야생동물의 사진을 찍어 자연 잡지에 기고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밤중에 산속에 텐트를 치고 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려 찍는 거죠. 또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외선 센서에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찍게도 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인기척 없는 산속에 혼자 틀어박히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무섭다고는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그 사건은 B씨가 어느 골짜기에 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도를 보며 올라가 생각하고 있던 부근에 오후 1시쯤 도착했습니다. 강가에 1인용 텐트를 세우고 5시가 조금 지날 때까지 낮잠을 자는 게 평소 B씨의 작업 과정이었습니다. 결코 사람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산속이니 도시보다는 훨씬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B씨는 나뭇가지 사이에 곰이 싫어하는 소리를 틀어둔 라디오를 올려두고 잠에 빠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벌써 밖이 상당히 어두워진 후였습니다. B씨는 랜턴을 텐트 안에 매달고 장비를 준비한 뒤 헤드램프를 쓰고 차량을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기대와 긴장이 교차하는 순간입니다. 텐트를 치고 나서 B씨는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골짜기 상류로 10m쯤 떨어진 곳에 다른 텐트가 보였던 것입니다. 파란색인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낚시를 할 만한 곳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찾지 않는 외진 곳입니다. 산에 오를 때도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했고요. 텐트 안에서 빛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B씨가 텐트를 칠 때 저 텐트가 없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낮잠을 자는 사이 누군가 소리 없이 왔던 걸까요? 우선 B씨는 촬영 예비조사를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파란 텐트 안에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그러자 텐트가 얼룩덜룩하게 바뀌었습니다. 텐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거무칙칙한 색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피 같은 색이었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에게 인사라도 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었지만 외려 늦게 온 저 사람이 아무 인사도 없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그것보다 뭐랄까 그 텐트에서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무서운 것이 컸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텐트를 옮기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B씨는 그곳에 텐트를 접고 될 수 있는 한 그 파란 텐트 쪽을 보지 않으려 노력하며 1km 정도 골짜기를 더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날 촬영은 포기해야 했습니다. 강 상류 쪽에 다시 텐트를 치자 시간은 9시에 가까워졌습니다.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잠을 청했지만 침낭 안이 갑갑하고 땀이 차서 밤중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텐트 안에 공기가 탁했기 때문에 나는 지퍼를 열어서 바깥 공기를 마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B씨의 텐트 바로 앞에 아까 그 파란 텐트가 있던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깜짝 놀라자 텐트 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얼룩진 텐트 안에선 2개의 손바닥이 떠올랐습니다. 텐트 안에 사람이 B씨를 향해 손을 쫙 펴고 있는 것입니다. B씨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지만 급히 반대편으로 텐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뒀던 손전등을 들어 그 텐트를 비추었습니다. 그 텐트 안의 사람은 이쪽 저쪽을 손으로 더듬으며 지퍼를 열어 밖으로 나오려는 것 같았습니다. B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짜기로 뛰쳐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고 어두운 밤중에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계속 달렸습니다. 도중에 손전등도 잃어버렸습니다. 숨이 차서 도저히 달릴 수 없게 된 곳에서 웅크린 채 떨면서 아침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어젯밤 그곳에 다시 가봤습니다. 텐트 2채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B씨의 텐트였고 다른 하나는 그 파란 텐트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봤던 것보다 훨씬 낡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텐트 안에는 죽은 지 10년은 되어 보이는 남자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 야생동물 촬영을 그만두었고 산에도 가급적이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